네.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에 절대 찍고 싶지 않는 사람,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6.8%.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혜라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참 가해자 마음이 되게 센 사람이지.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해자 마음 쓰는 줄 몰라. 어떤 게 가해자 마음이냐면 되게 내가 좋아하는 건 꼭 해야 돼. 반드시. 이거만큼은. 그리고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꼭 만나.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만나. 이렇게 호불호가 지극히 강한 사람 있지. 그게 가해자 마음인 거 알아야 돼. 그게 엄청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게 셀수록 어떠냐면 되게 상대도 힘들게 하지만 나 자신이 엄청 힘들어져요. 박근혜 대통령도 뭘 잘못해서 탄핵까지 갔나? 가해자 마음이 되게 셌을 거야. 되게 고집이 세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꼭 하고 싫은 거 절대 안 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막 좋아하는데 자기가 한번 싫으면 버리고 절대 안 보고. 윤 대통령도 그게 심하지. 자기가 한번 한다고 그러면 죽어도 하잖아. 싫은 건 절대 안 해. 국민이 뭐라고 해도. 그리고 범죄자를 안 만난다 한번 원칙 세우니까 절대 안 만나잖아. 고집이지. 가해자 마음. 그 마음이 이재명 대표가 되게 세요. 이재명 대표도. 그러니까 몇 명이 죽었냐고. 근데도 계속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무슨 좋은 영화를 보려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데. 근데 말아야 되는데 죽어도 하잖아. 그리고 지금도 막 대여섯 개 재판이 남아있는데도 포기가 없어. 집착이 내가 하려는 대통령 꼭 해야 돼. 이 집착과 남들이 아무리 나를 못하게 말려도 난 할 거야 하면서 남의 뜻에 거부하는. 예전에 비명계도 다 쳐내버렸잖아. 그래서 그 민주당을 기어코 이재명 당으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이게 강하면 어떠냐.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공명시켜. 이 마음이. 그래서 상대도 전부 그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집착하는, 엄청 좋아하는 국민 반, 호감, 비호감인 국민 반,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 좋아해, 엄청 싫어해. 극우 국자파가 지난 정부 때부터 생겼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즉 가해자 마음이 셌던 거야. 근데 더 세진 게 이제 이번 정권 때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극우파가 잘못했는데도 막 감싸잖아. 그 정도로 센데 이재명 대표는 더 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싸움박질해요. 엄청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날마다 싸우지. 지금도 봐. 윤석열 대통령 놓고 싸우잖아. 극우파 극주파가. 윤석열 대통령도 극우파 유튜버만 보고 정규 방송도 안 봐. 자기가 싫어하니까.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 그게 가해자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없거든. 어렸을 때 부모들이 그거를 적절히 꺾어줬어야 돼. 고집이 센 애들은. 그 고집이 왜 문제냐면 어울려 사는 사회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고집이 세서 너무 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싫어할 때 너는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 서럽지 않겠니? 반찬도 골고루 먹는 이유가 뭐예요? 몸에 그래야 좋은 건데 사람도 편향되게 안 만나는 게 좋고 골고루 책도 있고 편식을 하는 건 나쁘다. 어떤 하나의 이념만 받아들여서 외골수로 사는 건 안 좋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알려주고 그런 아이의 버릇을 교정시켜주고 고집을 꺾었어야 되거든. 그걸 안 꺾는 거야.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그래서 요즘 지도자들을 보면 고집이 옛날과 말도 못하게 세졌어요. YS DJ 때는 소통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너무 심하게 공격도 안 했거든. 그래서 너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싫어하지도 않거든. 그게 적당해야 안정이 돼 나라가. 왜? 좋고 싫고가 큰 사람일수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진폭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국민이 다 이 마음이 올라와. 그래서 우리의 이재명 아버지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이민 가겠다. 난 저 인간 보기 싫어. 얼마나 싸우겠어. 좋고 싫고가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겠지.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 줄렁줄렁.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나라는 혼란하고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몰락을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내전 상태가 지금 이미 내전 상태가 됐잖아. 내전하겠다고까지 막 그 대리인이 얘기를 할 정도로 나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는지. 이러면 후진국으로 가는 건 시간 문제지, 그치? 완전 후진국이지. 불법 첨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가 신임도도 떨어지고 불안정한 나라가 되니까 어느 나라가
같이 일하려고 하고 같이 그 우방국에 그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하겠어. 다 손절하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 상태로 가면. 빨리 이 국면을 모면해야 되는데 이 국면을 모면해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번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일어나기 쉬운데 대통령이 되기가 힘들지.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될 때 웃었단 말이야.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것처럼 개미움은 없거든. 미움 중에 제일 큰 개미움이야. 소리 지르고 덤비고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큰 미움이야.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즐겨. 좋아서 웃어. 남의 불행을. 지금 윤 대통령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미움을 썼던 그 살이 자기한테 돌아와. 그래서 이번에 재판이 유죄 나올 확률이 크고 유죄가 안 나오고 그 전에 조기 대선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용인 안 하잖아. 윤 대통령이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정적한테 그냥 넘겨줄 사람이 아니지. 내전 불사 이러고 덤비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지 못할 확률이 엄청 크지. 근데 지금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선 주자들 중에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게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근데 가장 안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극단적인 두 마음을 국민이 보여주는 거야. 지도자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은 공명해요. 그러면 통합적인 중도를 아우르는 그런 주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중도의 주자는 막 너무 좋아해. 근데 또 너무 싫어해. 이런 사람이 없고 중도층이 지지하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막 싫어하는 국민도 막 좋아하는 국민도 그냥 받아들여. 그런 대통령. 그러니까 지들끼리 막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다가 그냥 뭐 대통령이 별 반응을 안 하니까. 근데 이제까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부터 대통령들은 뭐냐. 내 편을 위해서만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내 편은 엄청 좋아하게 만들고 상대편은 나는 국민도 아니야. 더 미워하게 만드는 거지. 극단적인 집착과 거부감에 그 가해자를 써서 그게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뭐 좋은 사람이 좋고 이렇게 될 때 그 열등의 집착과 거부감은 폭망이 결과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도 구급화만 보고 이래서 나라를 갈라치게 하는데 이재명은 더 심하죠. 그리고 이재명은 그게 더 심한 증거가 뭐냐면 집안사가 그렇게 늘 가해자 피해자를 보고 늘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그 집착과 거부감이 큰 사람일수록 내 뜻대로 꼭 하고 내 뜻이 아닌 거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안 봐. 비명계 쌍내초 쳤잖아. 친명계로만 딱 데리고 있고 그런 마음인 사람이니까 가족 간에도 어때? 화합을 못 하잖아. 저렇게 가족 간에도 극렬하게 싸우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렇잖아. 사이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세상에 형수 욕설하고 조카랑 이재명 대표 부인이랑 막 싸우고 막 이런 게 다 녹취록을 시중에 떠돌고 이럴 정도의 개미움이에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했어? 날마다 싸워. 나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근데 저분이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무의식의 에고 자체가 그래. 그리고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안 돼 있어야 되는 사람인 게 너무 세. 자기 뜻대로 하는 고집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꼴을 못 보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다 내쫓고 자기한테 딸랑딸랑하는 사람은 옆에 붙여있고 그게 또 똑같잖아. 이재명 대표도. 친명계만 자기 옆에 비명계는 싹 다 내쫓고 그래서 다시 나라는 싸움박질로 들어간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나 잘해야지 하지 않고 내 싸움만 시켜야지 그래서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잘하려고 하지 못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그냥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잠재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그 미움, 열등의 집착이죠. 그게 세.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자기도 모르게 그 고집을 고집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야. 내가 맞아. 그러면서 쓸 때 그렇게 만들거든. 성정 자체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열등이를 내가 제자들 수행시키면서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그걸 계속해. 10년 지나도 그게 고쳐지기가 힘든 게 그 병이야. 불치병이에요. 한 30년 도 닦아야 간신히 그게 알아차려질까. 늘 그거로 살아왔거든. 수백 년을.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또 다른 윤석열 정부 2가 될 것이다. 또 개미움으로 싸우고 또 싸우다가 탄핵될 것이다. 대통령이 안 되기가 쉽고 대통령이 돼도 100% 탄핵이다 또.
그러면 날마다 탄핵하다 끝날 건가?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몇 명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돼도 탄핵될 수 있다. 정치 상황이 정말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 국민이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날마다 집착하고 내가 이겨먹는 공부를 해서 마음이 센 민족인데 마음속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애고가 정말 집착하고 거부하는 그 가해자 열등이가 엄청 센데 그 열등이를 못 보고 딸려가. 그리고 좋아해 그 열등이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똑같이 좋아해서 뽑았잖아 윤 대통령을. 이재명도 인기 있는 이유가 자기랑 똑같아서 그 고집이. 좋아하는 거야 국민들. 국민들 대다수 마음에 합의 뽑은 거야 지도자를. 그러니까 엄청난 집착과 거부감을 쓰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극단으로 달리는 거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끌어내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벌 받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마음을 깨닫고 보지 않는 한 힘든데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순순히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까?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마음이 발달한 분은 제 얘기를 듣고 아 저게 내 마음이지 하고 알아차린 분이 있어. 그런 분은 순순히 순천자 마음이 되니까 삶도 변하고. 하지만 그건 소수죠. 하늘이 어떻게 가르쳐요? 말 안 들으면 때려. 아파진다고. 여객기 사고가 난 게 바로 그 얘야. 때렸거든? 근데 또 꼼짝 안 하고 다시 더 미움 쓰잖아. 이제는 내란전까지 가려고 해. 거기 뭐 특공대 들어간다고 하고.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피를 봐요. 이제 누가 죽어 자빠질 거야. 물론 피를 봤지 무한항공도. 하지만 이제는 되게 유명하고 그런 사람들이 죽고 국민 눈앞에서 싸움박질하다가 죽는 전쟁 같은 피비린내 같은 그런 피를 보게 돼 있어. 그러면 누군가 죽으면 또는 누군가 막 피를 보면 그 아픔 때문에 한순간 놀래겠지 그치? 그리고 또 가만히 있어. 놀래서 또 한동안 애도기간 이러다 또 싸우기 시작하네? 당파 싸움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결국 나라가 그러다가 전쟁이 나. 전쟁이 나야 그때 그칠 거야. 분명히 전쟁이 난다고. 끝까지 가면. 그때 가서도 전쟁 나고 나서도 누구 탓이냐 그러면 그때 나라 망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안 갈 것이고. 왜? 우리 나라가 그 미움 죽으려고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미움으로 싸우다가 놀래려고. 누군가 죽고 엄청 아픈 일이 생겨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직전이 돼야 깨어날 거야. 너무 세니까 이 고집이. 내가 암만 얘기해도 쟤는 말도 안 되네. 너는 왜 윤 대통령 편 안 되니? 너는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미워하니? 계속 이러고 있어. 지금 그 고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미움을 얘기하는데 그게 미움이야.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게. 그게 집착이고 가해자고. 그거를 빨리 인식하고 여야가 끝이지 않으면 아픔으로 칠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전쟁이 날 거야. 그럼 이제 그때는 멈추겠지. 그때 멈추면서 그때 양쪽이 어쨌든 다 죽어. 전쟁 전에 다 죽으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다 내려가고 중도의 대통령이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한 번 더 이재명 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전쟁 나는 데까지 가는 거지. 또 친북 성향을 드러내고 친중 성향 드러내고 하면서 또 국민들이 막 거기에 저항하고 이념 성향을 드러내거든. 이번 정권도 왜 이념 성향을 드러내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는지. 전시형 인간이에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미움을 쓸 때 좋아. 머리로는 괴롭다고 하는데 좋아요. 잠재의식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싸움박질하는 거야. 가족들이랑.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울면서 읍소하는 거 꾀가 있거든.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무식하게 그냥 자기 성정을 그냥 드러내는 사람. 전시형 인간인 걸. 그래서 막 내전도 불사하게 싸고 막 고집 부리고 비상계엄도 일으키는데 그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뒤에서 몰래 숨어서 야금야금 자기 손에 피 안 묻히지. 남을 갖다 용병들을 내보내서. 그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똑같아. 잘 싸우는 병사들 거기 많잖아. 민주당에. 그 여자들까지 잘 싸워. 거기는 다 잘 싸워. 뭐 정청래 의원과 이현주 이현주 의원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면이 있거든. 근데 그거 말고 막 무식하게 이재명을 위해서라면 니네 내가 다 죽여 막 이렇게 얘기한 여자 의원도 있고 막 돌격대가 많아요. 그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남을 갖다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아닌 척 하면서 은큼하게 하는. 그래도 국민은 다 알지. 그런 전시형인가 미움이기 때문에 불행이죠. 그 사람이 되면. 그리고 우파 쪽에서 극렬하게 물론 될 리는 없지만 홍준표 시장이나 극단적으로 집착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센 분들이 돼도 안 되고 온건한 중도가 돼야 되고 그 온건한 중도가 안 되고 한 번 더 이재명이 되거나 극단적인 우파가 되면 나라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내전 상태로 가면서 극렬해져서 전쟁까지 가게 된다. 전쟁
가서 미사일이라도 한 방 쳐맞으면 그때 정신 차려서 이러다 나라 망한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거예요. 지금은 피는 분명히 볼 거야. 이미 이미 물이 엎질러. 이미 피는 볼 거예요. 그 용산 사태로 촉발돼서 용산에서 체포하려고 하고 하는 과정 중에 네. 누가 죽던 한두 명은 죽거나 자빠지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